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82 연속되는 고문의 문둥병 재발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속되는 고문의 문둥병 재발은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197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82 연속되는 고문의 문둥병 재발. 취조는 언제든지 사람들이 깊은 잠이 든 1시나 2시쯤 잠이 고운한 사람을 깨워서 마구 고문을 한다. 이것도 며칠 밤 당하고 나니 약이 올라서 나중에는 일어나지 않고 자버린다. 그러면 놈들은 찬물을 끼얹는다. 나는 그럴 때마다 개새끼들이 부엉이처럼 잠도 없는 녀석들이지. 들으라고 욕을 퍼붓는다. 개자식들 같으니 낮에는 양심이 가책을 받는가 좀도둑처럼 밤이면 일하게. 마구 욕을 퍼붓는다. 유치장직은 나보고 말을 삼가라고 한다. 놈들의 고문은 정말 비인도적이고 야만적이다. 지독한 고문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어서 죽여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절실하다. 유치장에서 먹지 못하고 또한 하루에 한 번씩 깊은 밤중에 지독한 고문을 받아야 하니 몸은 점점 퉁퉁 붓고 매맞은 자리에는 시퍼렇게 멍이 들고 그 멍도 계속되는 구타에 터져서 상처가 된다. 가혹한 매는 왼쪽 귀의 이탈을 두 쪽으로 찢어놓고 또 왼쪽 눈 밑을 어떻게나 때렸는지 퉁퉁 부어서 눈이 보이지를 않는데 여기를 몇 번이나 매질하니 이것이 수밀도 복숭아가 속이 썩은 것 같이 속에서 썩어서 고름이 잡힌다. 이 흉터가 나 일생 나 얼굴 중에서 가장 흉한 흉터가 되었다. 그 후 나는 거울을 볼 적마다 나의 얼굴에 가장 추악한 이 흉터만 보면 소련과 매국도배 북한 괴뢰정권의 불같은 적개심이 용솟는다. 놈들은 날마다 나에게 음모 내용과 같이 공작한 반동분자의 이름을 대라고 하면서 악독한 고문을 한다. 그때마다 나는 내가 음모의 개수이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할 뿐 음모의 내용도 반동분자의 이름도 말하지 않았다. 아우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유치장 속에 갇혀 있으니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한 집은 어떻게 되었는지 라고 챕터 8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혹 이해가지 않는 문장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려운 단어가 있었나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조는 언제든지 사람들이 깊은 잠이 든 1시나 2시쯤 잠이 고운한 사람을 깨워서 마구 고문을 한다. 이것도 며칠 밤 당하고 나니 약이 올라서 나중에는 일어나지 않고 자버린다. 그러면 놈들은 찬물을 끼얹는다. 나는 그럴 때마다 개새끼들이 부엉이처럼 잠도 없는 녀석들이지. 들으라고 욕을 퍼붓는다. 개자식들 같으니 낮에는 양심이 가책을 받는가 좀도둑처럼 밤이면 일하게. 마구 욕을 퍼붓는다.
유치장직은 나보고 말을 삼가라고 한다라고 챕터 81을 열고 있는데요. 하오는 형사들이 심야에 취조를 한다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는데 그것은 심리전이라 할 수 있죠. 사람이 잠을 못 잔다는 것은 정말 커다란 스트레스이기 때문이죠. 곤히 잠잘 시간에 깨우는 자체도 예민한데 더하여 취조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대의 심리를 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서 잠을 자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털어놓으려는 나약함을 이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비몽사몽간에 행설수설하는 것을 꼬투리 잡아 털어놓게 하려는 고도의 수사기법이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운이 험한 말로 불만을 털어놓자 유치장 담당자는 주의를 주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취조라고 하는 것은 범죄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죄인이나 혐의자를 속속들이 조사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곤한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 없어 나른한 이런 뜻이 되겠고요.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숨기고 있는 것을 강제로 알아내기 위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며 신문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부엉이라고 하는 것은 올빼미과에 속한 새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욕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이라 할 수 있겠고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가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 후회되어 스스로 뉘우치고 꾸짖음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좀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자질구레한 물건을 훔치는 도둑을 뜻한다 하겠고요. 유치장직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혐의는 받고 있으나 아직 기소되지 않은 자나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자를 일정 시간 동안 가두어 두는 곳의 책임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가라고 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가려하거나 하기를 꺼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놈들의 고문은 정말 비인도적이고 야만적이다. 지독한 고문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어서 죽여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절실하다. 유치장에서 먹지 못하고 또한 하루에 한 번씩 깊은 밤중에 지독한 고문을 받아야 하니 몸은 점점 퉁퉁 붓고 매맞은 자리에는 시퍼렇게 멍이 들고 그 멍도 계속되는 구타에 터져서 상처가 된다. 가혹한 매는 왼쪽 귀의 이탈을 두 쪽으로 찢어놓고 또 왼쪽 눈 밑을 어떻게나 때렸는지 퉁퉁 부어서 눈이 보이지를 않는데 여기를 몇 번이나 매질하니 이것이 수밀도 복숭아가 속이 썩은 것 같이 속에서 썩어서 고름이 잡힌다. 이 흉터가 나 일생 나의 얼굴 중에서 가장 흉한 흉터가 되었다. 그 후 나는 거울을 볼 적마다 나의 얼굴에 가장 추악한 이 흉터만 보면 소련과 매국 도배 북한 괴뢰 정권의 불같은 적개심이 용솟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대목을 보면 고문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을 듯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차라리 죽여주었으면 좋겠다고 할까요? 하긴 그럴 법도 하지요. 지난 챕터에서 보았듯이 담당 형사를 죽이려고 목을 조르고 험한 욕설을 퍼부었으니 형사도 개인 감정까지 보태서 더 가혹하게 보복성 취조를 했겠지요. 귀가 찢어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도록 얻어맞았다니 현재의 잣대로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인권 탄압이겠지요. 더구나 가장 예민한 문둥이의 피부이다 보니 그 상처는 보나마나겠지요. 하운의 해구를 보면 인생에서 가장 추악한 흉터를 남겼다고 하네요. 그러니 거울을 볼 때마다 그날의 트라우마로 되살아나면서 그의
원흉인 소련과 김일성 괴뢰에게 적개심을 나타내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야만적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의 정도가 뒤떨어지고 미개한 것을 뜻한다 하겠고요. 지독한이라고 하는 것은 정도가 아주 심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을 함부로 치고 때림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가혹한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모질고 냉정한 뜻이 되겠습니다. 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을 때리는 막대기나 몽둥이, 해초리 따위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타라고 하는 것은 귓바퀴의 아래쪽으로 늘어진 살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수밀도라고 하는 것은 살과 물이 많고 맛이 단 복숭아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복숭아라고 하는 것은 복숭아 나무의 열매로서 북반구와 남반구의 따뜻한 온대 지역에서 자란다 할 수 있겠고요. 중국에서 처음 재배하기 시작해 지중해 연안으로 퍼진 뒤 다른 유럽 지역에도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름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된 상처가 곪아서 생기는 누르스름하고 끈적거리며 고약한 냄새가 나는 액체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흉터라고 하는 것은 상처가 아문 후에 피부에 남은 자국을 뜻한다 하겠고요. 매국도배라고 하는 것은 제 나라의 주권이나 이권을 남의 나라에 팔아먹은 폐 또는 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적개심이라고 하는 것은 적 또는 적으로 여기는 이에 대하여 분개하는 마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놈들은 날마다 나에게 음모 내용과 같이 공작한 반동분자의 이름을 대라고 하면서 악독한 고문을 한다. 그때마다 나는 내가 음모의 개수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할 뿐 음모 내용도 반동분자의 이름도 말하지 않았다. 아우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유치장 속에 갇혀 있으니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한 집은 어떻게 되었는지라고 챕터 81을 마감짓고 있습니다. 형사들은 하운에게 음모 내용과 공모자를 내라고 고문을 가하지만 앞선 챕터에서 하운이 결심한 것처럼 차라리 자신이 아우와 아우의 동지들을 대신하여 벌을 받겠다는 각오대로 일체의 발설을 하지 않고 자신이 주모자라고 자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독립군을 소재로 한 영화에서 많이 본 대목처럼 처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우의 개성을 들었음에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는지 근황을 궁금해하니 참 안타깝네요. 또한 집은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궁금했던가 봅니다. 갑자기 연행되어 왔으니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겠지요. 여기서 음모라고 하는 것은 남모르게 나쁜 일을 꾸밈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공작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미리 일을 꾸밈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반동분자라고 하는 것은 진보적 세력이나 사회운동에 맞서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뜻한다 하겠고요.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흉악하고 독살스러움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악당의 우두머리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하운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란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온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온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온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온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온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75화는 하나온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83
간방 속의 광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안내와 같이 금년 12월 20일 출간 예정인 파랑새 제10집에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